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3부터 개괄하겠습니다. 여기는 출원할 때 진행하는 각종 절차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건데, 뭐 절차라는 것은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구되는 서면과 수수료가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방식 심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식 심사라는 것은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스타일인 거고요. 그 스타일들을 요렇게도 요건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주체 기간 서면.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를 똑같은 문장인데 이것을 주체 기간 서면으로 목차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파트는 모든 절차들을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를 주체기간 서면으로 요건화시킨 거. 요건화시킨다는 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같은 식으로 좀 분쇄화시킨 거. 그걸 여기서 배우게 돼요. 추론 같은 경우는 주체는 그 절차를 누가 밟을 수 있는지인데, 이거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기간도 사실 제한이 없어요. 출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출원일자라고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거절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연하게 중복 연구했을 때 특허권은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줍니다. 먼저 출원했다는 건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자라고 하는데, 그게 빠른 사람을 얘기해요.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서면은 출원서, 임용세서, 도면 요약서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건데, 도면 같은 경우는 내고 싶으면 내도 되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됩니다. 절차를 전부 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는 게 파트 3파트예요. 그것이 지금 일반 출원 절차고, 정당 권리자 보호 절차에서 정당 권리자 출원이라는 게 있는데, 출원이 특허를 요구하는 절차라고 했었죠. 그러한 출원 절차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라고 해야 되나? 일반 출원, 이걸 뭐 통상 출원이라고도 하고, 정당 권리자 출원, 분할 출원, 변경 출원. 변리사가 대신해서 출원서 써줄 때 이거 일반 출원인지 정당권 출원인지 분할 출원인지 변경 출원인지를 서면 쓸 때 다 체크 표시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정당 권리자 출원, 분할 출원, 변경 출원, 요것들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특유의 주체기간 서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당 권리자 출원 같은 경우는 주체가 정당 권리자고요. 뭐 뭔 상황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용어만 익숙하시면 되니까.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30일이 지나면 안 됩니다. 어떤 정해진 기간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안 되고요. 서면은 출원서에다가 일반 출원하고 다르게 정당 권리자 출원이라는 체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체크 표시가 뭐냐면 특허청에서 구비한 출원서에 보면 네모 박스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출원이야, 무슨 출원이야, 무슨 출원. 여기서 난 요 출원에 체크 표시한다는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취지 표시라고도 합니다. 취지 표시. 그다음 분할 출원 같은 경우는 주체가 원래 출원했던 사람이,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면은 출원서에다가 분할 출원 체크 표시하고, 원래 출원했던 거에 대한 또 출원 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변경 출원도 마찬가지고요. 출원 절차에 대해서 절차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의 적용 우선권 주장이라는 게 뭐냐면 출원한 사람한테 뭔가 더 이득이 되게 해주는 제도들이에요. 얘한테 더 플러스 될 만한 거 있으면 하라고, 편의성을 위해서 뭐 하고 싶으면 하라고, 이런 절차들이 더 있습니다. 공제의 주장에 내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됐으면 이거 신규하다고 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주는 그런 절차예요.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엔 남의 나라에서 출원했어. 남의 나라의 출원 일자를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인정해주는 걸 우선권 주장이라고 해요. 얘네들에 대해서도 주체기간 서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딸딸딸딸 외울 거예요. 특히나 출원 절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이 없는데 기간이 완벽하게 정해진 것들이 법조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이제 외울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정확하게 외울 거라고. 걔네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청구범위라는 것은 용어를 들었었는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는 항목이라고 했고요. 그거를 처음에 안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걸 청구해 줄 유예라고 합니다. 외국 출원은 우리나라에서 출원할 때 영어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가 제일 세계 장벽이 무너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받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도우려고 하는 각종 정책이 많아요. 그게 조약에 의해서 많이 집어넣으면서 한국 특허법에 발현된 게 많습니다. 영어로도 출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 걸 외국어 출원. 기탁, 보정, 정정, 조기공개, 심사청구, 우선심사, 이런 제도들이 있고, 이걸 하나하나 주체기간 서면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어제 그런 걸 질문 주셨잖아요. 절차 충치 끝나고 왜 그 다음에 출원 절차하지 않고 거절 이후로 스텝을 밟아갔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강의 시간에는 목차만 그랬지, 강의 시간에 이제 절차 충치 끝나고 출원 절차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거절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지만, 이 파트 3에 또 출원 절차라고 얘기를 해놓은 건 뭐냐면, 여기가 공부하는 특색이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주체기간 서면으로. 그러니까 파트마다 공부하는 또 특색이 달라서 그건 모아놓은 거예요. 강의에는 이제 썰을 풀기에는 이제 순서대로 풀 건데 목차와 정리해둔 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절차 충치의 특유 쟁점이 따로 있고 거절 이후 또 특유 쟁점이 따로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주체기간 서면으로 정리하는 특유 쟁점들이어서 여기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주체기간 서면 중에 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방식에서 아웃, 방식에서 아웃된다는 게 반려되거나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파트 3이에요. 출원하면서 각종 추가 절차들이 더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 파트 4는 본격적으로 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사라는 것은 거절 결정 또는 특허 결정을 함으로써 종료됩니다. 거절 이유를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거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어느 하나도 없다 그러면 특허 결정, 어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거절 결정, 이걸 심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행정기관은 국가의 공권력 같은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막 하면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쟤네들 뭐 힘 있다고 막 하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국민들이 국가를 믿지 않아서 사회 질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국민들이 혹시 뭐 너 쟤한테 돈 먹었냐? 너 지금 똑바로 하는 거 맞아? 이런 불신이 안 생기게 절차에 대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투명성과 신뢰성. 그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게 뭐냐면, 거절 결정을 불리한 결과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건 좋은 거잖아. 이게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결과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예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저 특허 못 받을 것 같은데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사전에 예고 통지를 해줘요. 불리한 결과에 대한 예고 통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쌓여가지가 않아요. 거절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거절하려는 이유를 사전에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어에도 나오시지 통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모든 절차가 구두로 안 해요. 뭐 말 바꿨냐? 막 이럴까봐 다 서면으로 증거 남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도 내가 서면을 제출하고,
그 특허청에서도 어떤을 진행을 할 때도 서면을 그쪽에서 나한테 줘요. 절차 충칙에서 제출이란 단어와 송달이란 단어가 있었잖아요. 제출이 내가 하는 거고 송달이 거기서 주는 겁니다. 이런 통지 같은 게 그쪽에서 나한테 송달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걸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재심사라 그래. 그래서 거저 결정 받고 나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특허 결정 받고 나서도 또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심사 결과 또 거저 결정을 하던가 아니면 또 특허 결정을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그게 심사와 재심사. 재심사는 당연히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심사관님 심사. 심사관님 제척이라는 거는 심사관님이 나하고 특수관계에 있으면은 내 거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주거나 무조건 안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정성이 또 의심이 되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척하다라고 합니다. 뭐 제껴서 척결한다. 제척. 그게 법조문에 써 있는데 나하고 보통 피출관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내 친족, 배우자 이런 분들은 빼버립니다. 그 잘라버리는 거. 다른 분으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변리사 되시면 이제 알 건데 한 분이서 이 발명에 대해서 신규하고 진보한지를 심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하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조사해서 진짜 이런 거 없었네? 이걸 밝히는 거고, 진보하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서 진짜 걔네들 모두보다 얘가 낫네. 이걸 진보하다고 하는데 그 전 세계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한 분의 심사관님이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여실히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제도상으로. 그래서 그분을 도와주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도움 좀 받으세요 하는 거. 이게 전문기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하청업체라고 제가 표현할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 심사관님 심사하시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변리사 1년, 2년 차 때 그 사무실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 사무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크루팅을 제가 했어요. 제가 가서 면접 보고 이런 걸 했거든요. 처음 면접을. 근데 거기 이제 서류에 이런 데 계신 분이 합격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동영상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관님 도와주시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는 경쟁회사. 이거 전쟁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해외분들도 출원 굉장히 많이 한다 했었죠.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뭐 이거는 공개한 사실이니까 동영상에 얘기해도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한국 회사도 삼성한테 납품하려고 하고 해외 회사도 삼성한테 납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한국과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게 삼성한테 내 제품만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잠깐 있었던 사무실이 일본 회사들을 대리를 많이 했던 사무실인데, 일본 회사랑 지금은 없어졌어요. 제일 모직인 거예요. 거기랑 치열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둘 다 삼성한테 납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화학 소재 같은 거, 기초라고 하죠. 기초 기술. 서로 출원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갖고 서로 방해 공작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거 특허 나오면 안 된다, 특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게 경쟁회사 제3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장벽이 무너져 있어서 똑같은 발명을 한국에만 출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출원해요.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같은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 신규 진보성을 평가받은 경우가 있어요. 먼저 그 나라에서 심사가 진행되면. 그럼 그거 참고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산업성 연관성, 신규 진보성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거절을 하고 판단 기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가 신규 진보성 판단했으면 그걸 우리나라에서 참고해서 심사를 해주는 게 외국 심사기구가 참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 다 해갖고 자르거나 참고받아서 이제 심사 들어가는 거죠. 거절의 통지, 사전에 불리한 받기 전에 예고 통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허 여부가 특허 결정, 거절 결정을 여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존각하라는 것은 또 추가적인 결정이 있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사 다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크게 컨셉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출원인 불쌍해서 한 번만 더 봐주려고, 뭐 거저 결정 나왔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려고 재심사 들어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심사 미스. 심사관님이 특허 요청 줬는데 야인 나이 큰일 났다, 내가 착각했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거 특허 나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무효심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게 재심사가 있습니다. 출원인 구제와 심사관님 심사 미스, 그런 측면에서 재심사 절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본 컨셉으로 말씀드릴게요. 얘도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다른 나라는 또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심사 공개가 특징입니다. 일단 특허제도라는 것은 공개가 특징이고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나라는 무심사 제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출원만 하면 다 특허 주는 나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한 국가들은 전부 다 심사를 해서 아무거나 특허 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사도 하고요, 공개도 합니다. 요 공개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은 특허라는 권리를 주려고 만든 법이고요, 국가에서. 이 특허라는 권리를 왜 주려고 했냐면, 뭘 좀 요구합니다. 협상을 해요. 네가 만든 거 공개 좀 시켜라. 그럼 내가 대답하면 너 특허권 줄게. 그래서 너 이걸 존속기간이라고 합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해서 돈 벌어라. 대신 다 완전 공개해라, 비밀 없이. 그래서 특허권이 끝나면, 그걸 존속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존속기간 끝나면 누구나 따라 쓸 수 있게 해줘라. 요걸 협상해요. 그래서 공개할래? 오케이, 내가 국가가 특허권 줄게. 공개 안 할래? 그럼 난 특허권 안 줄게. 무조건 공개를 강조할 수는 없잖아, 또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선택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 공개할 거면 내가 특허권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 왜 공개를 강조하게 됐냐면, 근데 얘기했지만 기본 강의에서 최대한 공감을 유도한다 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 했었죠. 공개를 왜 강조했냐면, 연구자님들이 발명을 완성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노하우, 하나가 공개예요. 노하우는 이제 자기만 알면서 하는 거고, 공개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밝혀주는 거죠. 노하우로 가게 되면 국가에 크게 이바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국가에. 왜냐면 노하우로 하다 보면 중복 연구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사실 저거하고 똑같은 거고, 저거는 이미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만든 건데 얘는 유레카하면서 지금 만들라고 좋아하고 있어. 이미 10년 전에 있던 건데. 그러면 국가, 얘하고 연구자면 다른 사람들, 이 연구자님들 피 빨아먹는 사람들, 이분들이 뭐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이분이 만든 것 같다, 이거 10년 후에 유레카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분 거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노하우는 기술이 발전해서 연구자님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뭔가 삶의 질적으로 더 나아지는 거. 아까 뭐 산업일에 대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풍요롭다 했죠. 풍요로운 거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근데 공개를 해버리면 이분이 이거 만들었으면 이분이 저거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할 거 아니야, 중복 연구를. 제끼고 새로운 연구할 거라고. 이것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걸 뭐 원천 기술을 하나 만들어요. 원천 기술 하나 만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량하는 기술들을 노하우였으면 원천 만든 사람들이 혼자 개량하고 있어야 되는데, 원천을 공개해 놓으면 모든 사람이 개량하려고 더 달려붙다 보니까 개량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에 있어서는 업그레이드가 더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국가 산업에 있어서는. 그래 공개를 강조한 겁니다. 공개해서 중복 연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개량 기술 할 때 다 같이 참여하자. 노하우 하지 말고 공개시킨다면 특허권 줄게. 그래서 특허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는 공개가 핵심이에요. 그 공개 제도를 이 파트 4에서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파트 4가 심사라고는 써 있는데
심사와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법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파트 4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리사 하시게 되면 고객들께서 찾아왔을 때 그런 것도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노하우로 가시죠. 이거 공개해봤자 제가 봤을 때 잘못하다가는 특허도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개했을 때 그 남들 모방할 수 있는 기회만 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노하우로 가시죠. 하던가, 야 이거는 특허 받으셔야겠는데 이거는 받고, 그 다음에 이거 특허 받으면 남들이 이제 달려들어갖고 acca까지 달려들어갖고 서로 또 개량하려고 서로 또 변경하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더 연구 빨리 하고 특허권 후속 특허권도 계속 받으셔야겠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후자 있죠. 이건 다 여담인데, 후자 같은 경우 제가 담당하는 제약 분야에서는 후발 특허권도 남들한테 다 안 주려고 그걸 특허 맵이라고 해서 설계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 특허를 받아서 공개를 하면 그와 관련된 것도 다 내가 먹으려고 그걸 변리사하고 그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허권은 특허청에서 특허본부라는 걸 만드셔서 거기에 특허권 주인이 누구고, 특허권의 내용은 뭐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고, 이런 걸 써주는 걸 등록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등록을 하면 이때부터 발생을 하는데, 특허권이 나오면 이거 특허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업무 로드가 좀 많으면은 한 보름도 걸리시는 것 같고요. 빨리 해주시면은 한 일주일 만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등록되고 나서 업무 로드에 따라서 조속한 기간 내에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등록 공고라고 있어요. 이게 특허청에서 공보, 공적인 보, 보는 책자, 공보를 만들어 갖고 인터넷에 다 올려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게 특허권이 되었으니까 청구 범위는 이렇게 쓴 거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를 키프리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공보. 그걸 등록 공고라고 합니다. 완전히 오픈되는 거예요. 발명의 내용이. 그리고 출원하고 나서 심사가 너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본 거는 심사 7년 걸린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공개되기까지 7년 동안 숨겨 있는 거 아니야. 특허청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청에 접수된 서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럼 7년 동안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특허법에서 이 목적인 중복 연구 맞고 누군가가 만든 거에 대해서 다 같이 달려들어서 개량하자. 그게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가 너무 지연될 것 같으면 예고 공개를 합니다. 특허권이 나오지도 않은데 예고 공개를 해. 그래 이제 그 고객한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특허권은 공개에 대한 대가긴 한데 특허권을 못 받아도 공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예고 공개 제도거든. 왜 선택을 해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턴팅 해드려야 될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심사가 너무 늦어지면 예고 공개를 합니다. 그거를 이런 거 출원됐으니까 중복 연구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출원 상태에서 공개를 해버립니다. 똑같은 키프리스 사이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출원된 내용을 공개를 시켜버려요. 이거 심사 좀 늦어지고 있고, 근데 누군가는 이거 만들었으니까 따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저 결정되면 말짱 깡이고, 공개만 시켜놓고 말짱 깡인 거고, 특허 결정되면은 특허권 나왔을 때 또 공개합니다. 공개가 2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1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록 공고는 무조건 하는 건데
그게 늦어지면 출원 공개라는 게 중간에 있을 수 있다. 이게 공개제도. 출원 공개와 등록 공고에 대해서 파트 4에서 다 같이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여기 공개, 공고, 그 다음에 열람도 그 출원된 내용에 대해서 서류 좀 볼게요 하면서 제3자가 보는 거예요. 이것도 공개제도입니다. 그 사람 거 청구 범위 좀 보겠습니다. 명세서 보겠습니다. 떼는 거예요. 특허청 가서. 여담인데 이 근처에 특허 사무실이 많은 게 바로 요 앞에 특허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서류 떼기가 편해서 그래요. 뭐 온라인으로 웬만하면 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안 떼는 서류가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가야 돼. 대전 갈 수는 없잖아요. 특허청이 대전에 있거든요. 대전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특허청 사무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 문서 반출이나 제출 명령은 뭐 기타적인 제도고요. 그리고 국방 관련 출원은 이게 국가의 그 생존과 관련된 전투 무기들은 출원됐을 때 특이 취급을 합니다. 다른 발명하고 좀 특이 취급을 해요. 그 내용을 마지막에 이제 배워서 파트 1, 2, 3, 4까지는 종결되는 겁니다. 파트 5부터는 특허권 받은 거죠. 근데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수도 선생님이 왜 여기서 계속 아까부터 한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게 자료 못 찾아서 그러신 건가? 맞죠? 한 30분 동안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아니, 저러다가 박아버리면 재밌겠는데? 이게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가끔가다 삶이 무료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련이 생겼을 때 그 시련에 대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웃을 때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이 너무 바쁘거나 너무 정신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돌멩이 맞습니다. 그럼 원래 아파야 되잖아. 근데 웃긴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이 그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것은 본능이 거부하는 행위 때문에 계속해서 시련이 올 거예요. 그 시련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야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외롭고 육체적으로 디스크 걸리고 반드시 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거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외로워. 그럼 원래는 슬퍼야 되잖아. 웃으라고. 그러니까 뭔진 처음에 모르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강의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잠깐 이제 뭐 파트 끝났으니까 또 썰 풀고 가자면 이 인생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잘 모르는데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베스트를 향해 가는 삶.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고 내 몸이 좋아하고 이런 최상을 향해 가는 삶, 최고를 향해 가는 삶이 있고 하나는 그 최악을 피해 가는 삶. 내 몸이 너무 싫어하는 건 피하고 이런 삶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랬을 때 이건 가치관 문제입니다. 뭘 선택할지는. 절대로 어떤 삶이 더 좋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무슨 도전하는 삶은 무조건 최악을 피하는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즐거운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더 힘들 거니까 지금 당장 어디 나가서 못 놀아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더 최악을 피하는 삶을 가셔야 된다고. 이게 괴리감이 있을 때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제가 오늘 되게 이쁘게 하고 왔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칭찬이 아니고. 가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 다 저 꼬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는데 파트 5 파트 5 가면 비로소 민법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친숙해집니다. 바로 특허권이 뭐고 그 다음에 다른 권리들이 좀 있는데 실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허권이라는 것은 청구범위에 써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그것을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했는데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나만 할 수 있다가 특허권이라고 했는데
너는 내가 하게 해줄게. 대신 나한테 로얄티라고 많이 들어봤죠. 실시료. 난 돈 주면 너는 하게 해줄게. 이걸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권이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리사님들이 이제 이쪽도 많이 가려고 하는데 뭐 벤처 투자나 투자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허권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돈 빌리는 겁니다. 그게 이분이 돈 빌려주면 이분이 내 특허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해놔요. 그걸 질권이라고 해요. 질권. 민법에서 배우시게 됐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돈 빌리는 걸 이제 저당권이라고 할 거고 이런 쪽에 대해서 돈 빌리는 걸 질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40억 질권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명언을 들은 적이 있죠. 하루하루가 지옥불 위를 걷는 것 같다 라는. 그래요. 특허권 실시권 질권. 특허권은 특징적인 게 국가한테 돈을 줘야지만 권리를 계속 줍니다. 그걸 특허료라고 합니다. 이거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돈 안 내면 권리 없애버립니다. 국가에서. 계속 내야 돼요. 특허권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게 국가기관들. 제가 환경부 대리에 있었는데 같은 국가는 공짜예요. 면제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말고는 웬만하면 감면해 줍니다.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감면 사유들 좀 있습니다. 반환 잘못 낸 거 다시 돌려주고요. 또는 돈 다 내놨는데 특허가 무효돼 버린 거야.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미리 납부했던 거 돌려줍니다. 특허료. 얘 한 2년에 한 번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좀 보고. 공시라는 것은 특허권 저 사람 거니까 누가 갖고 나 이런 특허권인데 사기치면 그 사람한테 투자하지 말라고요. 그걸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공시한다. 특허원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권리자가 누군지 다 국가에서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권리자니까 이 사람인 줄 알고 가시라고. 특허원부에다가 중요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를 한다를 등록한다고 해요.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게 되는 부동산 등기부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은데 특허만의 특이점들만 살짝 변형시켰고 모티브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가져왔어요. 그거 공부하시면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가 무한대 주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만큼만 줍니다. 그게 출원일자 기준으로 20년 줘요. 출원일자 기준으로 20년. 그러니까 특허권 받은 날부터 20년이 아니고 출원일자 기준으로 20년 주는데 일정한 경우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은 재산권입니다. 내 돈 같은 거라고. 민법에서 배우시겠지만 내 재산권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걸로 수익 창출하고 내가 마음대로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사용수익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용수익의 대표적인 게 돈 받고 파는 거, 이전, 넘겨버리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 돈 내놔라. 그러면 너는 실시하게 해줄게. 실시권 하는 거. 그 다음 내가 어디서 돈 빌리는 거. 이쪽이 이제 돈을 창출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갖다 버리는 게 이제 포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데 민법에서 권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랬었죠. 근데 민법에서 어제 아마 수업 시간에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법이 모든 권리에 적용하는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이라는 게 어떤 권리에도 다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다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총칙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 공통규정. 그런데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원래 민법 내용을 다 일반적으로 적용해 맞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민법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적용한다. 이걸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특허법의 특허권과 관련돼서 특별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내용이 아니라 특허법만의 특유한 성질로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와. 민법에서는 권리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행위를 할 때 주인이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때 누군가한테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동의가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민법에서 배웠던 권리하고 조금 달라서. 그것은 민법에서는 주로 이렇게 유체화된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허법은 청구법에서는 말이라 그랬었죠. 그걸 무체화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체화, 현실이 없고 그냥 말로 써 있는 거니까. 거기서 나온 차이점 때문에 민법은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각종 동의받는 거. 동의받는 거. 그 다음에 기타는 뭐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특허증 같은 거, 빳빳한 상장 같은 거 주고요. 필요하면 국가가 수용해 갈 수가 있습니다. 수용.
이거 없어지는 거. 특허는 실시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음식점에서 많이 하는 거나 특허받았다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실시권은 전용과 통상이라고 있어요. 전용과 통상이라는 걸 용어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특허권하고 비슷한 실시권이에요. 특허권자가 얘한테 전용실권 주면 로열티가 훨씬 비싼 대신 얘가 특허권자처럼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특허 발명을 쓰는 걸 뿐만 아니라 남이 쓰고 있으면 특허권자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용실시권이라고 해요. 통상실시권은 그냥 쓸 수만 있는 거. 남이 쓰고 있을 때 너 왜 쓰냐고 나만 쓸 수 있는데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용과 통상의 성질이 있습니다. 전용은 훨씬 더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은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상실시권 같은 경우는 허락이라는 게 특허권자하고 협상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법에 의해서 주거나 강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또. 개인의 재산권을 약간 어떻게 보면 건드리는 거니까 얘네들 외우는 방법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법으로 주는 거와 강제로 주는 거. 질권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돈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고 얼마 빌렸다를 기재를 해두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 쪽 배우다 보면은 그 저당권 내용을 배울 건데 그거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쪽이 권리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배우고 하는 실체적인 사항들. 파트 5. 오늘 좀 쭉쭉 빼버리면 오늘 종강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종강하게 되면은 기본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금은 일단은 목금은 휴가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기본 강의 나가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는 프린트물 제가 미리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 오시면 프린트물 받아가시면 되고요.